한파가 연일 맹위를 떨치고 있는 가운데 내일과 모레는 더 춥겠습니다. 최고 20cm의 눈이 내리고 광주의 기온이 영하 12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삼성전자 광주 사업장의 2차 협력업체 대표들이 광주시의 대책만으로는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고 어려움을 털어놨습니다. 삼성의 대체 사업을 요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에 입주해 있는 에너지 분야 공기업 직원들은 취업에 가장 필요한 자격 요건으로 전문성과 함께 실무 경험을 꼽고 있습니다. 의료 관광 산업을 미래 산업으로 키우기 위한 노력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전남은 뛰어난 자연 경관과 맞춤형 의료 관광지로 성공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며칠 전 내린 눈이 채 녹지도 않았는데 주말인 내일부터 또다시 많은 눈이 내린다고 합니다. 모레 일요일 아침에는 광주의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까지 떨어질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송정근 기자, 한파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은 추위가 요 며칠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번 주말과 휴일에는 더 추워진다면서요? 네, 제가 지금 두꺼운 외투를 껴입고 나왔는데요. 이 살을 파고드는 추위로 몹시 추운 상태입니다. 현재 기온이 영하 3도가량 되는데요. 이 바람까지 불고 있어 체감 기온은 더 낮은 상태입니다. 평소 금요일 밤이면 인파로 북적거릴 시간인데 거리가 텅 비어있다시피 합니다. 어쩌다 눈에 띄는 시민들도 몸을 잔뜩 웅크린 채 귀갓길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추운데 내일은 더 춥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이 나주 영하 7도, 광주 영하 6도 등 광주 전남 대부분의 지역이 영하 5도 안팎의 분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요일 아침에는 이번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는데요. 광주의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2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대로라면 2010년 이후로 가장 추운 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전하면서도 입이 많이 얼었는데 그만큼 춥다는 이야기겠죠. 내일 강추위와 함께 눈이 또다시 많이 내린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눈은 내일 새벽부터 서해안 지역부터 시작되겠습니다. 광주를 비롯한 내륙 지역에는 오전 9시부터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 전남 예상 적설량은 5에서 20cm가량인데요. 월요일 오전까지 눈이 계속 내릴 전망입니다. 특히 토요일 밤부터 일요일 낮까지 눈이 집중될 것으로 보여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도 이 도로 곳곳에 녹지 않은 눈들이 많은데 빙판길로 변한 도로에 또 폭설이 내린다면 사고에 더 주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군요. 네, 며칠 전 눈이 많이 내렸었죠. 눈이 내린 이틀 동안 광주 전남에 접수된 교통사고는 모두 60여 건에 달했습니다. 또 낙상사고도 잇따라서 광주 전남에서 1명이 숨졌고 신고된 부상자만 해도 40여 명에 이릅니다. 화순에서는 눈길에 산에 오르다 등산객 4명이 9시간 만에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이미 꽁꽁 얼어붙은 상태에서 또다시 눈이 내리는 만큼 각종 안전사고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집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도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갔는데요. 일선시군의 도로 제설 작업을 철저히 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수도 계량기 동파 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 영광에서 한파로 숭어가 떼죽음 당함에 따라 조수원에 약한 양식어류를 조기 출하하고 양식장마다 비상발전기 준비를 요청해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광주 충장로에서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계속된 강추위 속의 농촌 지역은 말 그대로 거대한 냉동고를 방불케 합니다. 2m 넘는 고드름이 생겨날 정도인데요. 김은수 기상캐스터입니다. 처마 끝에서 시작된 고드름이 땅바닥까지 닿아있습니다. 나흘째 이어진 혹한에 고드름 터널이 생겨났습니다. 어른 키를 훌쩍 넘게 자란 고드름은 그동안 얼마나 추웠는지를 실감케 해줍니다. 그저께 아침에 처음 봤는데 이렇게 길게 얼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매일같이 이어진 동장군의 입김을 견디지 못해 호수도 꽁꽁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군데군데 거대한 얼음 덩어리는 이번 추위의 위력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눈이 내려 쌓인 지 나흘째. 여느 때 같으면 진작 녹아서 흘러내렸어야 할 눈이 여전히 하우스를 덮고 있어 농촌 들녘은 설원이라는 표현이 무색하지 않습니다. 폭설에 이은 혹한이 연일 기승을 부리며 온 세상을 거대한 냉동고로 만들 기세입니다. MBC 뉴스 김은수입니다. 한파와 폭설에 대비해 전라남도가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전라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폭설과 강풍에 대비해 즉시 소집이 가능토록 비상대기 체제를 갖추고 시 군에도 서민과 취약계층의 안전관리와 함께 눈이 내릴 경우 도로 제설 작업을 철저히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비닐하우스, 축사 눈치우기와
수도 계량기 동파 방지 등 한파에 대비한 대처 요령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탈광주가 우려되자 광주시가 뒤늦게나마 종합대책반을 꾸려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2차 협력업체들까지 만나 애로사항을 들었는데 강한 불만들이 터져나왔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삼성전자 생산 라인 줄 폐쇄로 위기에 처한 협력업체에선 고충이 본물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협력사들은 삼성의 주문량이 줄어들자 업종 전환을 위해 사력을 다해왔지만 문턱이 높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한 3년 전부터 이제 자동차 쪽에 저희들이 준비를 했어요, 사실. 자동차 쪽에 준비를 해보니까 이게 3년이 지나도 물량 확보가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광주시의 금융 지원은 단기 대책에 불과하고 액수나 실효성 측면에서 모자라다며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중견 기업을 유치한다든가 새로운 판로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금융 지원은 당장 1, 2년 먹고 살겠죠. 하지만 이 220명이 1, 2년 지나서는 또 어떻게 갑니까? 특히 삼성의 탈광주로 당장 올해에만 주문량 80%를 잃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2차 협력업체는 삼성의 사회적 책임을 소리 높여 묻기도 했습니다. 지금 삼성이 순이익이 한 1년에 20조 이상 되지 않습니까? 그럼 가전사업이 빠져가지고 흑자가 나는 거는 불과 200~300억이에요. 그 라인이 빠져가지고 우리 광주가 피해를 보는 거, 또 우리 국가가 피해를 보는 거, 이거 계산해봐야 돼요. 이런 가운데 광주시와 삼성전자는 조만간 공식적인 만남을 가집니다. 생활가전을 맡고 있는 서병산 부사장이 윤장현 광주시장을 직접 찾아 삼성 측의 입장과 방안을 설명하기로 해 삼성 측이 대체 산업 투자 등을 약속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광주시의회가 눈앞으로 다가온 보육대란을 피하기 위해 광주시 교육청에 2개월치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추경에 편성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광주시의회는 유치원 교사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등 시급성을 고려해 2개월치 누리과정 예산 118억 원을 긴급 편성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오는 26일부터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의에 관련 예산안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반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시교육청과 무관하다는 입장이어서 임시대책도 마련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탈당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박 전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창당한 당을 그 비서실장이 떠난다며 분열된 야권을 통합하고 모두 승리하기 위해 잠시 당을 떠난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원내대표는 특정 당에 합류하지 않고 무소속으로 제3지대에 머물 방침입니다. 빛가람 혁신도시에서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일터를 찾기 위해 공기업의 직원들을 만나 취업 정보를 들어보는 연속 기획보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에너지 분야 공기업입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빛가람 혁신도시에서 에너지 분야 공기업으로 한국전력과 한전 KPS, 한전 KDN, 그리고 전력거래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지역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에너지 신산업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전력 산업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데요. 그런 전력 산업을 그런 외생 변수에 맞게 새롭게 디자인하는 그런 역할도 맡고 있습니다. 발전소에 발전 설비들을 정비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안정적 전력 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에너지 분야에 취업하려면 전기와 정보통신 등 전문성을 키우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분야, 그러니까 뭐 인사라면 인사, 노무라면 노무, 이런 부분에 관련된 과목들을 집중적으로 수강하는 게 훨씬 더 취업이나 어떤 공공기관에 취업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인턴 등을 통해 실무 경험을 쌓으면 취업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성취감을 느끼고 도전 정신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경험이 그 인턴십 경험들 안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전에 들어와서도 직원으로서 어떤 저의 잡을 가지고 이걸 열심히 해내겠다. 현장에서 직접 인턴을 하신 분하고 하지 않으신 분하고 가지고 있는 실무 지식은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인턴십을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빛가람 혁신 도시의 에너지 공기업들은 해마다 2,000명에 육박하는 신규 직원을 채용하는 데다 에너지밸리 조성으로 수천 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여수와 순천 지역의 의료관광 여건을 살펴보기 위해서 러시아 의사들이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지역의 높은 의료 수준과 뛰어난 자연경관을 둘러보고 맞춤형 의료관광지로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러시아 연해주에서 피부 성형과 의사들이 여수를 찾았습니다. 인공관절뿐만 아니라 피부 미용 질환의 높은 의료 수준을 보이고 있는 애양병원을 둘러보기 위해서입니다. 전국적으로 많은 환자가 찾고 있는 애양병원의 진료 실태를 꼼꼼히 돌아본 뒤 러시아인들의 치료 병원으로 가능성을 타진했습니다. 특히 높은 의료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역 병원의 치료 비용에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러시아 의사들은 애양병원 측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앞으로 병원 측에 러시아 환자들의 진료를 의뢰하고 상호 학술 교류에도 적극 나설 뜻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병원을 둘러본 뒤 지역 관광지도 찾아 치료와 휴양을 함께 연계할 수 있는 맞춤형 의료 관광지 개발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И люди в России тоже работают очень много. И я знаю, что даже те, у кого есть бизнес, и те, кто могут много путешествовать, они всегда ищут самые лучшие места. Мы приглашаем вас сюда, в эту клинику, где очень красиво, тепло, уютно, высокий профессионализм всех врачей. 지역 병원은 이번 러시아 의사들의 방문을 반기고 외국인들의 의료 관광에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의료 관광 수준이면은 그것도 한번 이렇게 개척해보고,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나라 국익에 도움이 되고 이분들하고 서로 교류가 잘 되나 하는 것을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대도시 못지않은 지역만의 차별화된 의료병원과 천혜의 관광지를 접목시킨 의료 관광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새로운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정부가 일반 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라는 2대 지침을 강행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민주노총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저성과자를 쉽게 해고할 수 있는 일반 해고와 사측이 마음대로 임금과 복지를 축소할 수 있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정부가 강행하는 것은 박근혜 정권의 행정 독재를 보여준다며 즉각 파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다음 달 27일 4차 민중총궐기를 개최하는 등 2대 행정지침 파기를 위해 투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금호타이어노조가 오는 26일과 27일 이틀 동안 부분 파업에 들어갑니다. 금호타이어노조는 사측과의 본교섭이 결렬됨에 따라 26일부터 이틀 동안 근무조별로 4시간씩 경고성 파업을 벌이고 이 기간 동안 연장 근무도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금호타이어 노사는 부분 파업 기간 중에도 교섭을 이어갈 예정이지만 성과가 없을 경우 다음 달부터 무기한 파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전남도 내 국립공원을 찾은 방문객이 1,00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립공원 관리공단에 따르면 다도의 해상국립공원 방문객은 지난해 208만 명으로 140만 명 안팎이었던 예년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고 월출산 국립공원에도 48만 명이 찾았습니다. 한려해상국립공원은 705만 명이 방문해 북한산을 제치고 지난해 전국 국립공원 가운데 최고치를 기록했고 무등산 탐방객도 360여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남 도립대는 2016학년도 등록금과 입학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도립대는 또 다양한 장학제도와 함께 기숙사비를 한 학기에 30만 원으로 묶어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도립대는 지난 2013년에도 지방공립대 최초로 반값 등록금 정책을 추진한 이후 올해까지 4년 연속 한 학기 100만 원대 이하의 등록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영하 10도의 한파와 폭설이 예고되면서 수산당국이 양식어류 피해 예방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한파에 대비해 저수온에 약한 돔과 숭어 등의 양식어류는 조기 출하하고 육상양식장 비닐하우스는 지지대를 보강하는 한편 비상발전기를 준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전남에는 550헥타르의 육상경 양식장과 4,600여 헥타르의 해상 가두리 양식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남 소방본부는 최근 주택 화재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남소방본부는 마을회관과 경로당에서 소방서 119 센터장이 직접 안전간담회를 실시하고 마을 방송을 통한 주민 소방교육과 주택에 맞는 소화기 등을 설치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전남 지역 화재는 2,600여 건으로 이 가운데 주택 화재는 23%를 차지했습니다. 오는 6월 광주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에서 열리는 아셈 문화장관 회의 주간에 맞춰서 세계 웹 콘텐츠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광주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오는 6월 23일부터 나흘간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에서 웹툰과 웹소설, 웹드라마 등 전반적인 웹 콘텐츠를 집대성한 대규모 페스티벌을 열 예정입니다. 진흥원은 인기 웹툰 작가인 윤태호 씨와 양띵 등 인기 BJ 초청을 기획하는 등 시민과 함께하는 축제를 꾸밀 계획입니다. 광주 서구청과 서구의회가 새해 첫 임시회에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서구의회에 따르면 지난 19일부터 시작된 올해 첫 임시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구 공무청들의 범죄 행위 관련 자료를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으면서 중단됐습니다.